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슈 토크 대담한 대담입니다. 한때 케미가 좋다라는 말이 유행을 했었죠. 케미스트리, 화학이라는 얘기인데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화학 반응, 쉽게 말해서 합이 좋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은 제 옆에 있는 이 두 분처럼 말이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분 자리가 바뀌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뭐 어떻게 바뀐 자리는 마음에 드시나요? 그동안 합이 안 좋아서 아. 네, 합을 한번 좋게 해보려고. 예. 요즘에는 합이란 말보다 이제 남자들끼리니까 브로맨스. 아, 브로맨스. 요즘에는 브로맨스. 아, 네, 브로맨스. 아, 그 말이 그 말이구나. 티격태격하면서도 아. 이렇게. 좋은 관계로 네, 잘 발전하시길 섞이는. 빌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을 몇 주 동안 계속 지켜보니까 뭔가 분명히 다른데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케미가 참 잘 맞아요. 그래요? 아닌가 보군요. 저는 잘 맞다고 생각하고. 그죠? 아, 그래요? 네. 저는 이 마스터의 그 말에 공격을 하고 싶어도 네. 너무 수긍 가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아 그래요? 하면서도 너무 궁금해하시고 좋아하시니까 좋은데요, 저는. 이거 사람들 관계로 치면 좋은데 프로그램으로 치면 조금 부작용이 있네요. 아. 이게 좀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대담한 네. 발언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네. 되는군요. 아, 대담한 대담인데. 네. 그렇죠. 대담하지가 못하네. 그러면은 두 분의 케미를 네. 좀 깨보는 방향으로 한번 가도록 아, 하죠. 오늘은 그래 볼까요, 그럼? 네. 자, 오늘 첫 번째 이슈, 야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좋아하시죠? 두 분 다? 저는 완전 좋아하고요. 예. 저는 이제 박찬호 키드. 아, 저는 박찬호 키드. 박찬호 선수 때문에 이제 야구를 좋아하게 된. 아, 여기서 이제 좀 차이가 나네. 아무래도 이건 그럼 마스터께서는 우리는 뭐 최동원, 천동열, 예? 그런 거죠. 역시 네 연배가 있으시니까요. 예. 네. 그 요즘에 나온 정구 할 때 쓰는 공 있잖아요. 테니스 네네네. 비슷한 거. 그거 조금 아, 말랑말랑한 거? 테니스 공보다는 조금 그게 하면 좀 재밌어요. 맞아도 안 아프고. 그건 날라가나? 왜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손으로 많이 했어요. 아, 손야구. 손으로 해가지고? 손야구로 많이 아, 야구를 손야구도 재밌지. 저희 손야구 많이 했던 네. 것 같아요, 어릴 때. 저도 어릴 때 이제 아파트 사이에 그 네. 한참 차들이 막 주차돼 있으면은 그 사이에서 이제 치고 이제 아파트 저기 뭐 4층, 5층 그렇게 남의 집에 들어가면은 또 거기 일일이 올라가서 벨 누르고 공 주세요. 뭐 혼났구나. 아, 절대 혼안 납니다. 근데 왜 야구를 싫어해? 싫어하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싫어하진 않습니다. 내가 파악하기로는 조사한 바로는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싫은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뭐 다른 흥미가 없다? 네, 다른 부산 시민들에 비해서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결론 예, 얘기하면 그런 좋아하지 거죠. 않는다. 네, 자 부산 시민들은 야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두말하면 입 아프죠. 예. 단순히 야구를 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특히 또 사회인 야구팀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엄청 해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야구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사회인 야구 팀도 상당히 많고 부산이 야구의 도시 아닙니까? 야도 부산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야구장이 사라진다고 하죠. 그래, 좀 이상해요. 이거 어떡합니까? 자, 구덕 야구장. 우리에게는 추억과 또 부산 야구의 역사도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자, 기사부터 좀 훑어보겠습니다. 자, 부산 야구의 요람이라고 불리는 구덕 야구장이 철거된다는 얘기인데요. 구덕 야구장이 1971년에 지어졌고, 장태영, 허구연, 최동원, 이대호, 뭐 추신수 이런 전설 같은 기라성 같은 야구 선수들, 스타들을 키워낸 추억의 장소죠. 근데 부산시가 이 야구장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야구계에서는 야구장과 공원을 연계시킨 창조적인 공간으로 좀 재탄생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네요. 야, 이 특이하네. 1971년에. 네. 네. 야구 나이 똑같네. 아, 그러세요? 네. 47년. 네. 아, 이건 없애면 안 되겠다. 아, 좀 마스터 나이를 정확히 몰랐는데. 이거 없애면 나를 없애는 거지. 어? 부산시 당장 전화해야 되겠는데? 그래요? 네. 이게 아, 몰랐어, 나는. 친구네요, 친구. 네. 구덕 야구장과. 네. 47년이면 동갑. 반백년이지 않습니까? 반백년? 아, 그건 좀 너무하다. 기분 갑자기, 나쁘시죠? 갑자기 아니, 이상해진다. 구덕 야구장이. 구덕 야구장이. 그 어르신들 중에 지금도 여쭤보면 부산에서 야구하면 구덕 야구장 많이 떠올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분들도 동대문 지금 네. 없어졌잖아요. 하고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고시엔이라고 해서
일본은 고시엔 하면은 거기가 일본에서 야구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경기해보고 싶은 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동대문도 없어지고 부산에 구덕도 없어지고 이러니까 좀 아쉽네요. 역사 전통이 있는데. 이 구덕야구장 철거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잖아요. 오래됐습니다. 그죠? 네. 저도 구덕야구장에서 어릴 적에 경기를 보고 놀았던 기억이 많아서 관심 있게 항상 봤던 내용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리고 아까 선거 얘기 막상 하셨으니까 좀 거들어 보자면 선거 때마다 나왔던 얘기긴 해요. 이 서구에서는 항상 공약이었고 시장들도 뭐 예, 재개발하겠다. 개발 공약으로 특히 개발 공약이 많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구덕 야구장 옆에 농구장도 있고요. 실내 농구장도 있고 그다음에 그 축구장도 있잖아요. 항상 이걸 리모델링 하겠다는 말을 했었어요. 아시아드 경기장이 만들어지면서 프로팀들이 전부 글로 옮겨갔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 구덕구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말이 나오면서 뭐 정치권이라던가 아니면 행정 관료 쪽에서도 구덕 야구장 활용 방안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매번 안 됐으니까. 주민들도 지친 거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없애버리고 공원이나 만들어 달라. 우리 휴식 공간 만들고, 안 그래도 거기는 또 그 주차 시설도 부족해요, 그 동네가. 네, 그렇죠. 차라리 주차장이나 좀 크게 만들어주고, 뭐 어르신들 할 수 있는 게이트볼장이나 테니스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거 좀 많이 만들어 달라. 이런 요구가 좀 많이 컸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거를 지금 현재 서병수 시장님이 이제 시장 나오실 때 공약화 하신 거죠. 처음에는 또 뭐 그쪽에 이제 큰 쇼핑몰이 없으니까 네. 복합 쇼핑몰로 영화관 같은 것도 없잖아요. 영화관이었고 쇼핑몰이었고 문화회관이었고 체육시설이었고 이런 뭐라 해야 그 컴플렉스 복합 하여튼 시설로 그 만들려는 생각도 있었어요. 예. 거기 참 안 어울리네요, 복합 쇼핑몰. 근데 그게 이제 야구인들이나 주민들이 원래 원했던 복합적인 그런 운동장도 있고 도쿄돔처럼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했던 게 있죠. 예. 실제로 그렇게 요구가 있었는데 그게 현실을 하게 되기 어렵다 보니까 나왔던 것이 리모델링 같은 걸 해서 아마추어 야구나 이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운동 공간을 좀 예쁘게 만들어 달라 했는데 그것도 안 됐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냥 밀어버리자.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서려는 건설사나 자본이 또 없고 사실 거기가 또 사람이 많이 모일 만한 장소가 아니에요. 그 이제 지하철은 저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남포동 그쪽이면 또 몰라도 한참 구독산 바로 밑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아니거든. 경기가 열리는 날이 아니면은 굳이 그 앞에까지 찾아갈 일은 없겠죠. 그렇죠. 어떻습니까? 그 두 분은 그러면은 이런 구덕야구장 철거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저는 1차적으로는 지금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공원화하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그 구덕 운동장이라는 전체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네. 야구장, 활용의 가능성 낮은 야구장을 없애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야구장을 없애면서 거기에 완전히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유유시설이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다양한 체육시설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이미 나와 있었어요. 네. 뭐 테니스장, 뭐 농구장 이런 게 생기는 거고요. 뭐 거기다가 이제 뭐 푸드트럭이 올 수 있는 그런 존도 만든다고 하고 그런 자료가 많이 부산시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검토 중일 텐데 뭐 그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들은 일단 반기겠군요. 네, 그렇죠. 어떻습니까, 마스터께서? 그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이런 문화적 자산인데, 그 뭐 부산시가 뭐 웬만한 건 또 근대 건축물을 해가지고 다 네. 지정해서 뭐 이렇게 관광 자원화 하려고 하잖아요. 이 좋은 관광 자원화 그 소재인데 그걸 왜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없었냐 하니까 우리 송금 말처럼 네. 그 지역 주민들은 우리가 뭐 야구할 것도 아니고 야구하면 오히려 시끄럽고 그런 것도 있겠죠. 예, 그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냐 그게 차라리 공원을 만들어서 또 이제 서구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많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빵 뚫리고 개방감도 있고, 네. 그리고 시원하고 좋고, 그리고 주차장도 만들고, 뭐 이제 주민들한테는 그게 확 와닿는데, 그럼 이제 부산이 야구 도시인데 야구 도시가 야구장을 없앤다? 상징적인 의미로도 상당히 안 좋겠군요. 안 좋죠. 예. 그래서 야구인들이 상당히 반발합니다. 물론 뭐 다른 데 지어준대요. 근데 네네. 이제 그거는 어떤 뭐라고 합니까? 그 공간의 어떤 재배치라기보다는 그 역사적인 가치를 없애버리는 거니까 저는 좀 이해하기 힘들더라고요. 그게. 야구 도시인데 그럼 너 내세울 게 뭐가 있느냐? 그럼 저 우리 사직 야구장이 있는데요. 에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이제 구덕 야구장에 있으면 더 풍부해지는 거지.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거쳐갔던 그런 것들을 다
유물이나 뭐 유적으로 남겨가지고 기념문화 시켜서 네.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 야구 도시 맞네. 딱 되는 거지. 근데 지금 뭐 야구 도시 뭐 야구장이 많아서 야구 도시? 아 그것도 뭐 말은 되네. 뭐 이거 없애고 야구장을 저 사직 야구장 옆으로 옮긴다더라고요. 새로 짓는데 그래서 이제 사직 야구장 전체적인 그 재배치를 하면서 네. 이제 아마가 할 수 있는 왜냐면 아마가 할 수 있는 시합을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긴 우리가 하죠. 지금 부산에서 하는 게 그 뭡니까 롯데기인가? 네, 그거 롯데기 하잖아요. 합니다. 네, 하잖아요. 그리고 그 전설의 그 왜 경남고 뭐 부산상고 네, 했습니다. 네, 뭐 전설의 명문공간 뭐 그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죠? 그것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임이 있기 때문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추어들이 할 수 있는 경기장 그러니까 하명이나 저런 데는 연습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습장이 아니고 경기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쪽에 짓는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제 갭이 생기잖아요. 당장 7월부터 이제 철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저쪽에 생기는 거는 한참 5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에 그럼 어디서 경기를 한단 말이고. 맞아요. 그 알고 보니까 3월 달에 아까 말씀하신 명문고 열전이라서 아, 명문고 열전. 예, 구덕운동장에서 경기가 있었고요. 아마추어 경기도 최근까지도 있었어요. 그 아마추어 경기 아니면 4인 야구도 4인 야구지만 그렇게 준 프로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네. 또 올라오는 건데 경기할 공간이 없어요. 부산에 사직 야구장 말고는 이제 없어지면. 아 그렇군요. 네. 아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또. 그럼 어쩔 거냐니까 기장에 그 볼파크인가 있잖아요. 네, 네네 드림볼 파크. 그게 이제 세계 여자 야구 대회인가 그 했었거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국제 규격을 갖추 있으니까 당분간은 거기서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뭐 갭은 크게 없는 편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역사적 가치, 문화적인 유산이 없어진다는 거죠. 네. 사실 뭐 야구장 하나를 없앤다는 그런 팩트보다는 우리의 역사, 야구 그렇죠. 역사가 사라진다는 그런 게 크겠죠. 아, 뭐 더 가볍게 얘기하자면 추억이죠. 어릴 때 그렇죠. 추억, 야구장 갔던 추억 이런 게 없어지는 거니까. 외국에 보면은 왜 그 100년 넘은 야구장들이 많잖아요. 네, 네. 메이저리그에도 두 군데가 있어요. 페네이 파크도 있고 리글리 파크도 있는데 거기는 전광판도 아직도 예전 수작업으로 아, 고치는 사람이? 손으로 예, 넘기고? 있고요. 재밌네. 그리고 그 야구장 다는 거 본 것 같다. 네, 그 야구장을 만약에 뭐 리모델링 하겠다고 발표해 버리면 팬들이 오히려 나서서 반대를 해서 리모델링이 무산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안전상을 위해 리모델링을 허용을 하지만 네. 구장의 그런 이미지 그런 것들을 다 보존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전광판을 결국에는 바꿨어요. 바꿨는데 바꿀 때 그 전광판을 다 분해를 해가지고 경매를 했습니다. 아, 원래 있던. 네, 그 하나의 조각조각들이죠. 이야. 굉장히 크게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제품 선진국은 가격으로. 그런 게 다르다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있고 아까 마스터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제 나의 이웃 같고 친구 같으니까 없어지는 게 아쉽다는 거죠. 그런 그렇죠. 부분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On the night like this, there's so many things I want to tell you. On the night like 아마추어 야구인들이 당장 야구할 공간이 사라진다는 것, 요 관련해서도 좀 기사들이 더 있는데요. 야구장 사라지는 거 못지않게 다른 야구장의 사용료까지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면은요. 3월 2일자 기사인데 그 당시에 9일부터 이제 삼락, 화명, 대저, 맥도 생태공원 4곳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인상한다고 약공관관리본부가 밝혔고요. 평일 기준으로 4시간에 6,000원이었는데 3시간에 2만 원으로 344%, 3배가 넘게 인상이 됐습니다. 주말에는 4시간이 9,000원이네요. 이 정도면은 뭐 돈 내고 하기에 좀 아깝습니다. 야구는 하고 싶지만 계속 이렇게 돈을 부담해가면서 그러니까 주말에 4시간이 9,000원에서 3시간 3만 원으로 그렇네요. 3시간에 3만 원. 올라간. 그러니까 큰 시간은 돈은 들고. 아닌데, 네. 큰 돈은 아닌데 이렇게 이제 갑자기 올리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거기다가 하나를 없애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여기 있는 구장들 보면 전부 서부 상권이거든요. 그렇네요. 그 약간 좀 동부산 쪽에 계신 분들은 구덕이 없어지면 또 정말 갈 멀리까지 데가 없어요? 가셔야 되고요. 좀 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또 생기죠.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다 같이 이동하려면은 네. 이동비도 들 텐데 말이죠. 기장권은 비싸더라고. 네, 기장은 조금 가격이 좀.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4인 야구팀이 굉장히 많고 리그도 활성화가 돼 있는데 예. 전체 비용으로 생각하면 이게 절대 작은 돈도 아니고요. 굉장히 큰, 만약에 한 주말 리그 한 팀들이 다 한 다음에 하루 종일 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비용을 생각해 보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 상승이 된다고 봐야죠. 야구장을 많이 짓기는 짓더라고. 지금 현재 몇 개예요? 11개인가? 네. 11개인데 11개. 예. 뭐
부산시 물어보니까 좀 있으면 5개 더 만든다더라고. 오. 예, 그래서 이제 늘리는 거 그런 측면은 이제 있는데 이제 동서 간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런 부분이 네. 있고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 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다. 예. 아니 5개를 더 만들어도 지금 당장 도심에서는 더 이상 지을 땅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여기- 결국 서부산으로 가든가. 예, 내가 여기 저기 생태공원 요쪽에 그쵸. 예. 땅은 그쪽밖에 없으니까. 이쯤에서 우리 야구인들의 좀 입장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 예, 예,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오늘 우리 대담에서 예, 예, 구동 야구장 철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 예. 부산시가 7월부터 철거를 한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6월 30일까지 이제 이용하라고 최종적으로 통보가 왔습니다. 아, 통보가 왔네요. 예, 원래는 4월 30일까지 사용하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반기 대회가 6월 18일까지 있어가지고 예. 조금 연기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 전반기 대회라면 어떤 대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저희 이제 그 초중고 선수들이 이제 엘리트 선수들이 이제 구동 야구장에 시합을 하는데 예. 저희들이 지금 철거 계획 때문에 이제 좀 대회를 앞쪽으로 많이 당겨놨거든요. 이제 상반기 쪽.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구동 야구장에서 지금 전국 대회 같은 게 많이 열린다는 거죠? 예, 지금 그 2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1월달만 빼고 매달 열립니다. 아, 그러면 이렇게 멀쩡히 잘 하고 있는 거를 그럼 없애는 거네요. 이번에 기장 그 현대차 드림볼 파크라고 예. 이제 지어진 그쪽으로 지금 가라고 예. 지금 시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그쪽은 뭐 좀 쓰기가 좀 그런가요? 그쪽은 일단은 그 사용료 부분이 이제 아, 사용료. 예, 그쪽은 이제 부산시 게 아니고 기장군 소유기 때문에 예. 이제 기장 군민에게 이제 좀 혜택이 많고요. 예. 사용료가 지금 저희들 구동 야구장 사용료보다 한 5배 정도 많습니다. 아. 예, 그리고 저희 야구팀들이 이쪽이 이제 서부 상권에 예. 이쪽에 거의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그쪽 이동에 따른 이제 그 경비가 예.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아. 학교나 이 팀들은 좀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아. 지금 광주하고 대구가 지금 새로 야구장이 지어졌지 않습니까? 프로야구 예. 팀들이 쓰는 구장이. 그러면서 예전에 이제 오래됐던 구장들을 처음에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야구인들하고 이렇게 그런 역사적 가치도 있고 해서 이제 존치하는 걸로 결정이 다 났습니다. 네, 야구협회 사무국장님과 전화 연결을 해봤는데, 자, 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당장 닥친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 야구 선수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어이구 경기할 데가 없으면 그렇죠. 어디 가서 그러면 대구로 가서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개최하는 전국 대회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아, 물론 이제 기장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경비가 많이 드니까. 기장 말이 좋아 이제 기장이 있으니 가라는 거지만 사실 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경기장 사용료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는 전세 버스 경비도 그렇고 요 관련해서 이제 기사가 좀 더 있는데요. 이제 리틀 야구단 얘기입니다. 리틀 야구단이 하루에 6시간 주 6일을 훈련을 하는데 야구장의 이용료가 인상이 되면서 월 200만 원 가량 추가 부담이 생긴다고 하네요. 현재 이 삼락하고 함양생태공원을 이용하는 리틀 야구단이 5개 팀입니다. 이 학부모 얘기를 들어보면은 비용이 한꺼번에 올라서 연습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결국 아이들이 쓰는 리틀 야구장까지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너무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인 야구 팀들이야 주말에 한 번씩 하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이 친구들은 이 아이들은 야구를 계속 해야 될 아이들이 그렇죠. 수도 있잖아요. 미래에 진짜 이대호 추진수가 될 수 있는 선수들이고 아니면은 좀 올라가면 선동열, 최동원 선수가 될 수 있는 애들일지도 모르는데 운동할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건 돈 없어도 못 한다는 말보다 더 억울할 것 같아요. 돈이 있어도 네. 힘들겠어요 정말. 그렇죠. 이거는 또 야구는 안 그래도 또 장비가 많은 스포츠라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스포츠거든요. 근데 경기장까지 이렇게 하면 학부모들 부담도 심하죠. 경기장은 없어지고 경기장 이용료는 올라가고 뭐 이중고네요. 그 가장 안타까운 건 그런 문화적 가치가 전통적 가치가 있는 그거를 굳이 왜 없애야 되는지 참 이야기 어렵네요. 참. 부산시는 정확히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저도 좀 많이 궁금해서요. 네. 아까 뭐 아까 야구 협회 회장님
회장님, 사무국장님 사무국장님. 말씀 들어봤지만 시는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좀 알아보고 있는데 시는 항상 언론에 나온 멘트 그대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당 구가 서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서구 의원님한테 한번 연락을 드려보니까 좀 자세히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제 전화 연결해서 한번 여쭤보면 절차적으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4월 달에 하려 했던 게 6월로 옮겨지고 네. 이런 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맞는지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영 의원님. 예. 네, 대담한 대담 지금 녹화 중이고요. 예. 네, 저희가 이번에 구동야구장 철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예. 현재 구동야구장 철거 진행 과정에 대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긴 했는데 실제 예. 진행 과정 어떻게 되고 있나요? 1차 브리핑은 가졌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정을 난 건 없고요. 네. 일단은 우리 서구 국민들이 바라는 향후 계획, 비전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지금 현재 결정 비대화에서 난 데에서는 수용을 못하겠다. 네. 라는 게 대선 것 같습니다. 그 서구 의원님이시니까 이제 주민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예. 네, 서구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의견은 원래 그 자리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민들 체력 정신 향상을 위한 체육시설로 보존해 주겠다. 체육시설. 하지만은 체육시설 보존 주겠다. 하지만은 일부 시설은 체육시설 보존해주고 네. 과도하게 과도하게 개발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인가요? 네, 개발하게 하는 거는 체육시설 너무 확장돼 있는데 불구하고 네. 그에 대해서 토지의 효용에 안 맞게 네. 넓은 공간을 하는 거는 또 효율이 맞지 않지 않느냐. 네. 그리고 또 지금 주변에 주차 시설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해결 안 되는데 전부 다 체육시설을 만드는 건 부당하다 하는 의견도 좀 있습니다. 어차피 보면은 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정한 상황은 솔직히 아니고 네. 만약에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도시계 의원들에 건의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많죠. 그러면 좀 답답하신 입장이시겠네요. 예. 이거 오늘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해당 구는 이제 주민들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그 의견 한번 내봐라. 그럼 우리 의견은 이렇다. 참고하는 거죠. 결정은 시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하는 거는 확고한 것 같아요. 네.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네. 그 방침은 정해진 건 맞아요. 확인해 보니까. 세부 계획이 지금 아직 그러니까 이걸 결정이 안 어떻게 된 것 개발하겠다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철거 방침은 딱 정해졌고 그러면서 공원을 해놓고 하지만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결국에는 주민 얘기를 들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그럴 바에야. 그럴 바사는 뭡니까? 흥분하지 마세요. 흥분하지 마세요. 그럴 바에야 일단은 보존해서 기다렸다가 그렇죠. 하는 게 좋지 않아요? 이게 약간 부동산 경기가 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개발을 하자고 하는데도 뭔가 계획이 없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경기가 또 침체되어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네, 자, 구덕야구장을 지키려는 야구계 또 그리고 새롭게 뭔가를 좀 만들어 보자는 부산시 이렇게 입장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뭔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개발이다, 보존이다 이런 것도 좋지만은 어쨌든 좀 시민들의 얘기를 잘 듣고 이런 좋은 타협점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야구 얘기는 사실 여기가 아니라 야구장에 가서 또 먹으면서 그죠? 그렇죠. 우리 같이 야구장 한번 갑시다. 재밌는데. 그렇죠. 야구는 사실 야구는 TV로 보는 거고요. 야구장, 축구장 가면 이제 치맥이죠. 그렇죠. 치맥, 족발 이런 거 같이 먹으면서 딱 와 할 때 같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먹더라고. 그렇죠. 아니 근데 저도 이제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왜 야구장에서 치맥을 먹는 겁니까? 안 드셔보셨어요? 먹긴 먹었어요.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일단 배가 든든해지니까 좋긴 좋죠. 네. 치킨도 음식도 다 국내산이 좋다고 하고 네. 치킨도 국내산이 맛있겠죠? 근데 요즘 또 브라질 닭 파문. 이거 장난 아니었습니다. 브라질 닭은 어떻게 생겼어요? 인터넷에 보니까
아무래도 브라질 닭 이슈가 검색어로 올라 이렇게 눌러봤더니 그 싸움닭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브라질 싸움닭 사진이.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식용닭은 아니고. 그렇죠. 브라질 애들 실제로 우리나라 뭐 장닭처럼 투개용 닭인데 마치 그 닭을 우리가 막 유통된 것처럼 얘기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브라질 닭 중에서 그 우리나라로 닭고기 수입 들어오는 네. 업체 중에 BRF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업체가 이제 브라질 현지에서 안 좋은 사건으로 연루가 됐어요. 약간 저질닭 이런 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소식이 터지자마자 국내 이제 정부가 유통을 중단시켜버린 사건이었어요. 예. 근데 실제로 얼마 전까지 AI 여파도 좀 크고 해서 좀 소비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이 저질닭, 이 브라질에서 유통되던 저질닭은 국내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우리 정부가 미리 겁을 먹고 중지를 시켜버린 거죠. 황당해요. 네. 아니 어느 업체에서는 들어왔던데?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들어와서 다시 풀었어요. 정부에서 그 아 BRT 업체께 안 들어왔다고? 네, BRF라는 업체. BRT는 저번에 우리 했던데. 왜 갑자기 본 얘기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이게 발음이 헷갈려서 다시 보고했는데 BRF라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에서 쓰는 닭이 그 브라질 현지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됐던 제품은 국내로는 들어오지 않았는데 네네. 우리 정부가 이제 조금 겁을 먹고 빨리 유통을 중지시켰는데 조금만 단 하루만 지나니까 알고 보니까 그건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해제했다. 이런. 자, 이 관련 기사를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브라질에서 현지 30여 개 대형 육가공 업체들이 썩은 고기의 냄새를 없애려고 사용이 금지된 화학 물질을 쓰고 또 유통기한도 위조하고 이런 위생 규정을 어기고 수출까지 한 사실이 현지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다음 날 문제가 된 21개 사업장에서 그 제조된 닭고기가 우리나라로는 들어오지 않은 사실이 확인이 됐어요. 네. 이미 그 전날에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마라. 네. 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그 다음날 바로 풀렸는데 결국은 그 정부가 수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 파악도 안 한 상황에서 뭐 지레 겁을 먹고 대응하다가 네. 이렇게 좀 이상한 파문을 만들었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났는데 아니, 제가 보니까 네. 이 확인을 했다는 것도 좀 의심스러운 게 브라질에서 그런 걸 수출을 안 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럼 이 썩은 고기를 판 브라질을 어떻게 믿어? 예를 들어 자기들이 그럼 팔아놓고 우리 수출했다 이렇게 할까요? 숨길 수도 있다. 그럼요. 예. 맞습니다. 한 방에 가는데 인정하면 한 방에 가잖아. 그렇죠. 예. 이번에 AI도 있었고 부패닭 논란도 있고 하니까 이게 치킨 포비아라는 말까지 생겼더라고요. 치킨 포비아. 포비아라는 말이 약간 공포증 예. 이런 거, 혐오증 이런 건데 와, 닭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저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안타깝더라고요. 이게 음식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지면 치느님이 그렇죠. 치느님이 슬퍼하시죠. 슬퍼하시죠. 네. 치느님 뭐예요? 치느님을 모르십니까? 아는데. 네. 우리가 그 집에 계신 와이프를 마느님이라 부르기도 하잖아요. 절대 지존이 아니고. 난 절존이라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뽀느님을 영접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남들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오해를 하더라고. 대중적인 우리 서민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식을 시킬 때 가장 많은 비율로 치킨이 항상 압도적으로 1위로 꼽히는데 네. 이번 사건으로 조금 타격이 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정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썩 좋아 보이진 않죠. 예, 믿음직해 보이진 않죠. 예. 특히 식품과 관련해서는 워낙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확실하지 않아서 괜히 나서서 했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입장에서는 지레 겁먹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선제 조처를 했다고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해줄 수 있거든요. 브라질에서 그런 일이 터졌으니까 아까 마스터 말씀하신 거 그 네.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뒤에 나중에 해프닝이라고 말하는 것도 좀 우스운 게 아니면은 좀 조사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안심하고 드셔도 된다 이런 발표를 한 건데 이거를 뭐 해프닝이다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조금 아닌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피해를 보는 업체들이 또 그렇죠. 생겼으니까 말이죠. 그렇죠. 네. 결국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 정확하게 못하면은 이걸 거래하는 업체들 예를 들어 거래가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주문을 받아놨는데 거래 끊겨보세요. 망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주 중요하죠. 지금 그 정확히 해야지. 닭고기를 사용하는 가공업체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네. 한 닭 가공업체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먹거리 문제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국내에 수입된 브라질산 닭고기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 발표도 잘 안 믿는 분위기다.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판매 중단 조치를 했고, 네.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검사 비율이 지나치게 적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전에 그
만두파동. 네, 쓰레기 만두파동. 쓰레기 만두파동. 이 기사를 보고 저는 그때 생각이 나던데 그때도 이제 25개 업체인가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뭐 썩은 단무지를 썼다 이러면서 발표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매장되다시피 했는데 네. 결국에는 무혐의였잖아요. 그 영상 자체에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드러났고 네. 근데 그 업체 사장님 한 분은 투신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고 그래, 먹는 거 문제는 워낙 민감하기 예, 때문에 그렇죠. 조사하는 것도 정말 정확하게 해야 되고 물론 신속하게 해야 되고 네. 뭐 어려운 측면은 있겠죠. 정부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냉정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발표를 해야 되겠지만 이거를 대하는 이제 보도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좀 신중하게 보도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너무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또 조심스러워야 나를 될 것 보는 같아요. 이제 오늘 좀 조용히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일으킨 업체들은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돼요. 한 방에 그냥. 예. 그래서 이렇게 장난치다가는 막 끝장난다. 이런 인식을 심어줘야 이런 마음 자체를 아예 안 먹는 거거든요. 자,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 장사하시는 분들이 휘청휘청합니다. 네. 그죠? 뭐 AI 아까도 얘기했지만 AI 살짝 이제 좀 조용해지는가 싶었더니 브라질 닭이 나와가지고는 막 휘젓고 있네요. 브라질 닭이 그렇게 휘저었다는 느낌은 없는데 AI 여파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이번 AI가 조금 국민들이 익숙해져가지고 좀 AI에 대해서 좀 둔감해졌는데도 힘들었던 이유가 너무 길었어요. 이번 기간, AI 네네. 여파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 잠잠하는 것 같아 또 터지고 네. 또 확대되다가 또 잠잠하는 것 같아 또 터지고. 그 장기화되다 보니까 이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자꾸 기사화가 됐잖아요. 그런 와중에 또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도대체 우리가 정말 어떻게 믿어야 되나 이런 것도 있고 업체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렇죠. 치킨집이 가뜩이나 엄청나게 많은데 시내 나가보면 눈 돌려보면 치킨집이거든요. 네. 정말 많고 치킨집 아니면 삼겹살집이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2013년 통계만 봐도 치킨집이 35,000개였고요. 제가 이거 최근 통계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찾아봤더니 치킨집 수가 4만 개입니다. 전국에 4만 개요. 표를 지금 보여드릴게요. 4만 개가 잡혀더라고요. 이 4만 개 숫자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있는 맥도날드 숫자보다 더 많아요. 와. 야, 전 세계 맥도날드 점포. 그렇지. 네, 우리나라에 맥도날드 전 세계에 네. 실제로 이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이번 사태에 어떻게 좀 피해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지 한번 전화 연결을 좀 해보도록 하죠. 네, 연결됐습니까?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담한 대담의 송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그 치킨이 아니고 그 관련 이슈가 좀 많았잖아요. AI도 있었고, 브라질 저질닭 파문도 있었는데, 네. 실제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네. 피부로 와닿은 부분은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번에 AI 와서 네. 예전에는 좀 괜찮았는데 와도 사람들이 인식이 이제 워낙 높아져서 네. 뭐 이제 온도나 이제 익혀지는 시간이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네. 괜찮은데 이번에는 좀 모르겠습니다. 그 정치 그런 이슈들도 좀 많이 끼어 있고 네.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번에는 조금 타격이 좀 온 편이었습니다. 네. 그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끼리는 또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어떤 얘기를 나누시나요? 그 AI 일단 뭐 이런 거나 닭 쪽으로 뭐 좀 안 좋은 조류독감 AI 이런 게 터지면 네. 저희는 일단 뭐 그래도 다 좀 조용히 하고 네. 저희끼리라도 이제 좀 조용히 하자는 이런 분위기고 뭐 이제 말이라도 좀 조심하려고 하고 근데 뭐 어차피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 인식들이 다 뭐 괜찮아서 그렇게 크게 막 신경 쓰고 처음에는 물론 그게 좀 타격을 받는데 네.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AI에 대해서 사람들이나 서민들의 인식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는 것도 느껴요. 자, 사장님,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네. 저희도 뭐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네. 이 치킨집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네. 많습니다. 예전하고 비교한다면은. 그렇죠. 많죠. 아직까지도 경기는 괜찮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많이 갈리는 것 같기도 해요. 예. 네, 이게 모르겠습니다. 장사라는 게 그래서 이게 한 종목 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떤 집은 닭집인데 저기는 뭐
잘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잘 되는 집이 있고 여기는 진짜 뭐 잘 될 것 같은데도 뭐 잘 안 되는 집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을 하겠죠. 그렇죠. 네, 뭐 상권도 중요하고 그쵸. 뭐 네. 그래서 뭐 그거야 제가 딱 잘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사장님이 잘생기면 혹시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잘생기셨다는 뜻. 제가 이 사장님 얼굴을 아는데요. 네. 알바를 좀 잘 쓰시더라고요. 네, 사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근데 이 여행을 가려면은 우리가 막 뭔가를 찾아보지 않습니까? 인터넷으로. 뭐 블로그도 가보고 카페도 들어가서 정보도 찾아보고 하는데 다 못 믿겠어요. 막상 그 정보를 보고 현장에 가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라는 그런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네. 홍보해 주는 거 많잖아요. 네네. 예. 그게 사건화돼 가지고 한번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 이미 몇 년 전에 이제 대형 포털 사이트 블로그 관련해서 문제가 있었죠. 네. 그래서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블로거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블로거나 이런 SNS를 이용해서 광고를 뭐 업체죠, 완전 거의 준 업체더라고요. 한 개 게시물 올려줄 때마다 작게는 50만 돈 많이 원, 받아. 많은 100만 원도 받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업주분도 그 주변에 하는 분들이 모두 그걸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 했는데 글 한두 개에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내야 되니까 거의 뭐 지역 TV 광고, 이런 라디오 광고 하는 수준의 비용을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효과는 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우리 송군도 SNS의 강자 아닙니까? 저도 사실 의뢰를 많이 받습니다. 이제 내가 공격할 게 있네. 아니요, 괜찮아요. 근데 공격하셔야 공격하셔야 돼, 되는데 SNS가. 저는 의뢰를 많이 받는데 저는 안 올려주거든요. 왜요? 저는 안 가고 안 올려줍니다, 그냥. 아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저는 제가 몇 번 가보고 정말 맛있으면 저는 3번 이상 가본지만 올려줘요. 그냥 올려주는 게 아니라 제가 올리고 싶어서. 3번 이상, 4번 내가 이상. 보기엔 정말 그게 맛집이다. 원래 정확한 거지. 가격도 그렇죠. 다 내고요. 심지어 기사도 네. 내가 쓰고 싶어. 반장할 때 끝에 써야 되는 거야. 그 허위 광고, 뭐 이런 허위 뭐 과장 광고 이런 걸 다 경계하듯이 이제 블로그나 이런 것들로 개인이 검색해서 나오는 거를 보고 믿고 하는 건데 네. 과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특히 여행이나 이런 오신 분들은 믿을 만한 게 없잖아요. 현지인 지인이 없으면 네. 좀 속는 경우가 많죠. 저도 뭐 어디 그냥 가까이에는 부산 어딘가를 놀러 가더라도 막 네. 찾아보곤 하는데 네. 거의 이제 애가 있다 보니까 애를 가진 부모들이 그런 쓰는 글 있지 않습니까? 애가 직접 어떤 걸 체험하고 네. 또 즐겼다 이런 것들은 좀 믿을 수가 있겠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누가 봐도 이건 상품을 홍보하거나 광고성이구나 딱 드러나는데도 그냥 모른 채 자기가 꼭 가서 즐기는 것 마냥 그렇게 쓰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내가 볼 때는 너무 과도하게 잘 쓴 거 있잖아요. 사진도 엄청 많고 사진도 약간 고급스러운 거, 글도 엄청 많아. 이런 거는 좀 자급하지 않았는가. 네,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간단하게 올려서 반대로 그것도 피해 가려는 방법도 있거든요. 머리 좋네. 네, 그렇게 쓰는데 요즘에는 근데 자기 블로그에 뭐 협찬을 받거나 후원을 받았는데 그거를 게시하지 않은 블로그는 신고를 하면 해당 포털 사이트들이 바로 제재를 합니다. 글도 내리게 하고 하기 때문에 네. 작게라도 표시를 해야 돼요. 제일 끝에 한마디 하단에 넣더라도 작게 알같이라도 뭐 제공을 받았습니다. 후원을 받았다? 네, 받았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렇게 쓰긴 쓰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블로그는 많이 정화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일인 것 같아요. 방송에 나온 집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렇죠. 한때는 방송에 안 나온 집 이게 그렇게, 귀하잖아. 그렇게 간판을 붙이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 정말 안 나온 집은 근데 안 나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뭐 나올 집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서 워낙 뭐 맛집이나 관광지 이런 정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부산시도 해마다 파워 블로그를 초청을 해서 주요 행사들을 개최하곤 하는데요. 네. 자, 작년 12월 28일이었죠. 이제 그때 2박 3일 동안 부산 곳곳의 도시 브랜드하고 관광 자원을 SNS를 통해서 알리는 부산 사랑 파워 블로거와의 만남 행사가 열렸습니다. 하루 방문객 수가 평균 1000명 이상이 되는 파워 블로그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그때 11명이 초청이 됐네요. 이분들이 뭐 요트를 타고 사진도 찍고 하면서 부산의 곳곳을 다니고 또 이런저런 정보들을 많이 올려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뭐 사실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정확한 정보가 나갈 수 있게끔 뭐 네. 우리도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여기 보면은 재밌는 이 기사 내용을 보고 저는 사실 좀 웃었어요. 네. 이게 파워 블로거라는 말도 저는 좀 사실 좀 안 썼으면 좋겠고요. 그 평균 1000명 이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객관적인 수치가 1000명으로 수치화를 이미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블로거들이 정말 내용이 좋아서 내실 있는 블로그인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보면은 뭐 부산시나 관광공사에서는 1000명 이상인 블로거들만 부른 거예요, 그냥. 아, 그러고 보니 내가 들어가 봤거든. 네. 들어가 보니까 부산시로부터 상 받은 블로그다 우리. 네. 이걸 홍보를 해놨더라고. 그 들어가서 보면 거기 있는 내용 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아까 마스터가 말한 대로 조금 이거 상업성처럼 느껴진다 이런 글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단점- 전문가들이거든요. 그쪽 네, 분야에서. 단점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작고요. 음. 거의 다 장점 위주로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냉정한 그 주관적인 관점이 들어간 걸 사실 우리 찾아본 입장에서 원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사람이 이게 좋았는데 나는 싫을 수도 있잖아요. 반대 나는 좋았는데 싫을 수도 있는 이런 정보를 원하는 건데 1000명 이상의 블로그기만 하면 일단 모았다 이런 것도 사실 파워 블로그란 말처럼 이거 돈 주고 모았을 건데 헛돈 썼나? 이거 보통 하는 방법이요. 돈을 주는 것도 있고요. 네. 게시할 때 뭐 기사로 주는 것처럼 그것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료 제공하는 그런 걸로 그냥 아니 다 그러니까 이제 불러모으는 것도 이 있어요. 사람들 초청하려면은 네. 잠도 재야 되고 그렇죠. 예, 필요하죠. 또 뭐 먹을 것도 그렇죠. 가봐야 뭘 비용을 할 거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공짜로 다 받으면 좋은 글이 안 나올래야 안 나올 수가 없죠. 그리고 안 좋은 글을 쓰잖아요. 다음에 안 불러줍니다. 그렇죠. 실제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써주면 다음에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눈 그래서 제가 밖에 몇 번 나기 튕긴 적이 있어요. 냉정하게 썼다가 좀 이것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이러시고 그렇게 하면 냉정한 평가가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송고는? 뭐 전 그걸로 먹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네.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 그래서 제가, 공감을 받는구나.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파워블로거 누구누구라면 전 굉장히 민망하고요. 어. 저는 파워블로거란 말이 너무 싫어서 요즘 그럼 블로그 활동 무슨 잘 안 블로그? 해요. 그럼 본인을 어떻게 빅 소개합니까? 블로거? 아니요, 그냥 뭐 송군이죠. 담백합니다. 이런 모습 좋아요. 담백한 게 오래 가지. 아, 그럼요. 자, 이렇게 뭐 좋은 곳들 찾아다니려면은 사실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즘 또 네. 스마트폰이 워낙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모바일 페이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가지고 좋은 정보를 많이 찾을 수 있잖아요. 네. 어떻습니까? 많이 쓰시나요?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새로운 앱들이 나오면 정보 들리면 일단 다 깔아보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 좀 확인을 좀 해봤어요. 이번에 이 얘기를 하는 김에 네. 부산 여행 정보 앱을 관광공사가 4개나 선정을 해놨더라고요. 이미. 네, 최근에 그랬었죠. 그래서 들어가 봤는데 내용이 괜찮았었어요. 저는 사실 좀 관에서 만들고 이런 거는 조금 별로일 거가 이런 그런 편견이 좀 있었는데 좀 괜찮아서 들여다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모를 한 거죠. 네, 그래서 만들었는데 우수의 공모전 결과에서 이제 만들었다 보니까 아까 마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잘 만들어진 작품들이 많았어요. 부산 시티패스 등 4개의 여행 정보 제공 앱을 우수 앱으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는데요. 이 앱들을 이용해서 플랫폼이 구축이 되잖아요. 그럼 네. 숙박, 교통, 맛집 이런 정보가 하나로 일원화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이 실제 이용객들의 후기나 이런 것도 담겨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보를 좀 손쉽게 여행 오시는 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주민들 중에서도 옆 동네 잘 안 가보신 분들 많잖아요. 이런 앱 이용하면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가 한번 봤어요. 네. 맛있는 부산이라고 요 있잖아요. 네. 예. 예, 요거는 다운도 많이 받았어요. 네, 많이 받았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뭐 해운대다 딱 해서 딱 보면은 쫙 떠요 이렇게 해당되는 맛집들. 식당들. 네, 맞아요. 예. 그 보니까 나름대로 다 뭐 유명한 집들이에요. 예. 그래서 쭉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지도도 나와요. 네. 이렇게 위치가 어디다. 네. 예. 지도가 네, 잘 나오고. 나오더라고요. 네. 지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마음에 드는 게 메뉴도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리고 인기 있는 거는 이렇게 별표 같은 게 또 있고 네. 자 방문 후기가 이제 많더라.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예. 이래가 보면은 이봐 개인적으로는 별로입니다. 그렇고 그런 맛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 하나의 앱이나 하나의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그 개인이 다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관광공사가 이렇게 선정을 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관리를 해주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좀 해주면 그 시민들이 활용하기에 또 용이할 것 같고요. 또 관에서 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꺼리는 게 있었잖아요. 저도 아까 그런 말씀 드렸지만 또 개인들이 만들어 놓은 앱들에서 객관적인 정보가 자꾸 올라오니까 SNS 활용하면서 봐도 이제 충분히 신뢰할 만한 정보가 올라와서 관광객들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부산 여행 다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평소에 여행은 자주 다니세요?
아무래도 이제 일이 일이니만큼 자주는 못 다니죠. 지난주에도 이벤트 하셨던 것 같은데 여행 많이 가시냐고. 아, 그런가요? 아 참, 나 저 지난주에 순천 갔다 왔어요. 순천이요? 네. 갑자기 왜 순천 갔다 오셨습니까?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석 달에 한 번씩 운동하는 게 있는데, 네. 그 이제 순천만. 순천에 갔는데, 순천에 돼지국밥 먹어봤어요? 아니요. 안 먹어봤습니다. 더 맛있어. 더 정말. 맛있다고요. 맑은 국물인데 잡내가 하나도 안 나고 콩나물 넣어줘. 전라도식. 네. 아. 내가 콩나물 좋아하거든요. 네. 깔끔해. 엄청 깔끔해. 그리고 2명 이상 먹으면은 네. 그 뭐 수육이 서비스야. 그리고 이 정이 있어. 아줌마하고 아저씨가. 우리가 이제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데도 아주 이렇게 살갑게 맞아주시더라고. 자꾸 그러니까 부산 분들 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 부산 사람들처럼 뭐 갖다 먹어요. 여기 뭐 김치 갖다 먹어 이러잖아. 그게 보이지 않는 정이죠. 그래 더 맛있는 거야. 아니 저 갖다 먹어요. 많이 퍼먹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아, 마음껏 퍼먹어. 양껏 먹어라. 어? 그래서 아침에 소주를 안 먹을 수가 없더라고. 아. 예.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기승전 소주네요. 그래서 맞지 야, 않아요? 부산 사람들이 요 와서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거기 부산도 요즘 맛집 여행으로 또 각광받고 있다 보니까 부산에 있는 유명한 맛집들이라고 알려진 곳들 가면 좀 불친절한 부분도 좀 있는 것 아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드웨어는 쫙 잘 갖춰놓고 이 소프트웨어가 안 되는 거야. 불친절해. 그렇죠. 예. 타 지역 사람들이 부산에 오시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약간 사투리가 좀 세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 약간 좀 불친절하다고 이제 인식을 하고 오세요. 근데 부산 사람이 봐도 불친절할 때가 있잖아요. 예. 아, 그런 부분이 있어요. 타 지역 분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음. 넘어가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좀 황당한 일을 많이 봤어요. 관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친절해야 돼. 무조건. 순천 가서 느낀 점이에요. 예. 시크한 거랑 다른 거죠. 저도 예전에 이제 한창 맛있게 먹던 그런 밀면집이 있었는데 네. 어느 순간 막 손님이 워낙 많은 집이에요. 근데 확장하고 이러더니 한 2년 만에 가보니까 맛이 확 변해버렸더라고요. 옛날에 그 맛이 안 나와요. 뭐 손님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음식의 맛도 그렇고 좀 뭐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다들 만족하고 돌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아까 좋았는데 부산에 여행 많이 오시라고 이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 네. 부산 좋습니다. 네, 부산은 여행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아니, 물론 친절한 것도 많아요. 네. 예, 많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뭐 야구하고 브라질 닭, 뭐 여행 얘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네. 뭐 좋은 얘기들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봄에 어울리는 얘기들을 좀 다음번에는 계속 가지고 나와서 얘기들을 재밌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봄에 어울리는 얘기. 네. 예. 봄 하면은 따뜻함, 뭐 훈훈함 이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봄 하면 바람이죠. 봄바람. 아, 예. 그 바람이 아니고. 이 사람 잘 못 끼어들겠네요. 네, 어쨌든 우리 삶에 이런 따뜻한 봄바람이 불 때까지 우리 이슈토크 대담한 대담은 계속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